모니쇼입니다. 어제 어떤 투자자분을 만났는데 현대차 주식을 사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현대자동차를 사서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오늘 5% 빠져서 10% 손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고 꼭지의 주식을 사는지.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돼지는 잡아먹힌다. 항상 우리가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으로 팔려고 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바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아마 어제 그 투자자분은 오늘 조금 안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정이 이어지지만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바로 고유가 때문입니다. 고유가 브레이크. 주식시장에서 이 브레이크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골드만삭스 증권에서 중요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석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세계 증시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석유가는 이제 버버리고 원자재도 버버리고 다른 모든 상품 관련주도 버버리기 때문에 석유도 셀, 원자재 셀, 원자재 관련 ETF 셀, 원자재 관련 에너지주 셀, 모든 주식을 셀 리포트가 나오면서 모두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느끼고 세계 경제가 느끼고 주식시장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가격, 유가가 $100를 넘어선 이 가격은 세계 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못하다. 이것이 리포트의 골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보여드린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고유가가 급등한 것은 바로 버블, 투기 수요가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실질 수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 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가 끌어올린 이 가격대는 지난번 금융위기 이전에 시장을 붕괴시켰던 그 가격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가격대에서는 세계 경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영향력을 주겠지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개별주 랠리, M&A 랠리, 또 성장주 플레이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 모든 경기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아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어제 아마 선반영을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정 눈치 보기를 이어가고 있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 흐름이 이것이 다시 금방 강세 랠리로 복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큰 조정으로 연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기는 탄탄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의심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잠시 눈치 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으로 봐서 어떻게 전망하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투자 전략가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임수균 투자전략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조정의 연결선상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 수급. 항상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화되면은 시장은 좀 더 조정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이 19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갑자기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다소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
18거래일 연속으로 한 5조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차익 실현성 매물 정도는 충분히 출회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외국인들 매도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 이제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나타났던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의 글로벌 유동성 리밸런싱에 관한 이슈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ECB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었던 긴축적적 리스크가 지금은 선진시장으로도 분산되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또 얼마 전 IMF가 미국과 일본의 금년 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선진시장 경기회복 기대감도 이전만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선진시장보다 신흥시장 쪽으로 이제 주식 매력도가 조금 더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이후에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선진시장에서 본격적인 자금 이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놀라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도망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급하게 좀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기회를 노리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단계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자동차 화학이라던가, 뭐 은행 보험 업종들, 그리고 IT 업종과 관련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 업종들을 중심으로는 아직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증권 투자전략가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 어제 선조정 이후에 오늘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랫방향으로도 윗방향으로도 큰 방향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고 어쨌든 조심스러운 시장인데 이 조심스러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가 중요한 것이겠죠. 골드만삭스 증권, 일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이렇게 시장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리포트가 굉장히 공감대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 유가 110달러를 넘어간 것은 이것은 쉽지가 않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포트와 맞물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 110달러 돌파하면서 이미 IMF에서는 선진국 경기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때문에? 고유가 때문에. 이 고유가 인플레이션이 기업 수익을 악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IMF 리포트에서 세계 경기 전망치에 반영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아의 어닝 쇼크, 사실상 실적으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닝 쇼크,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다. 이것은 매출 성장이 세계 경기 성장 둔화를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같이 매크로 변수하고 맞물려진 것이죠. 마이크로와 매크로가 만난 겁니다. 어떻게? 성장률 둔화 우려감으로 만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고, 또 ICE 국제에너지협회에서 석유에 대한 내년도 전망치를, 수요 전망치를 또 낮추었습니다. 왜 낮췄느냐고요? 고유가 때문에 아마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만은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실적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갈 것이 없다면은 주식시장은 더 이상 못 가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더 가지를 못한다면 시장은 더 이상 랠리를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지금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팅 때문에 금리를 자꾸 인상하니까 중견건설자까지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군요. 어제 다행히 김충수 총재가 사태의 긴박함을 알고 금리 인상을 일단 한 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해서 가계에서도 굉장한 소비 위축의 우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형편도 안 되고 있는 상당히 위험 수위에 왔다. 이것이 지금 부담 요인입니다. 만약에 고유가가 110달러 이상 진행된다면은 지금 벌써 자동차 운행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모두들 차를 놓고 지하철로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동차 판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겠죠. 지금 자동차 최고 여팡 상태지만 더 이상 팔 수가 없다면 실적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요인이 바로 고유가다. 이 고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꺾이지 않는다면은 시장의 랠리는 이어질 수 없다. 야, 그렇다면 100달러 이하로 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이제 그만이냐? 다행히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조만간 다음 달 이내로 100달러 이하로 꺾일 것 같다고 하는군요. 왜냐? 달러가 강세로 가고 달러 강세는 기조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QE2 양적 완화 정책 6월 달에 종료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전환되면은 유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것은 투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떨어진 요인이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요 감소 100달러 이상에서는 수요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그렇다면 자연히 유가는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유가를 촉발시키고 있는 리비아 내전 사태, 이것도 조만간 종식될 가능성이 많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다음 달 이내로 아마 유가는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 예상대로 5월달 하순경 되면은 다행히 그때부터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진입하는군요. 아마 그때가 되면은 다시 시장은 경기가 다시 정상으로 가고 주가는 보다 좀 더 일찍 랠리를 갈 수 있겠지요. 골드만삭스 예상이 맞기를 바랍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는 6년 전에 국제 유가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리포트를 내놔서 세계 유가의 그 상승 랠리를 이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유가가 200달러 돌파한다고 하는 지나친 낙관론을 폈다가 시장이 붕괴됐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리포터는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리포트를 내고 있군요. 어쨌든 골드만삭스 예상대로라면 다시 주가는 정상 궤도에 돌아가겠지만 그때까지는 앞으로도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경기주가, 무거운 경기주가 조금 무게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시장은 보통 고성장주, 성장주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무거운 경기주는 충분히 깔아앉게 좀 내버려두고 가벼운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시죠. 지금 현재 성장은 뭐니 해도 석유 시장을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 시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태양광 시장이죠.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군요. 태양광 시장 중에서 그동안에 폴리실리콘 태양전지가 핵심 주도였었는데 방막형 태양전지 시장이 급속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방막형 태양전지가 광전도 효율이 폴리실리콘보다 좀 못한 것 때문에 기술 혁신이 좀 더 이어난다는 기간이 좀 걸리는 시장이었는데 이것이 혁신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군요. 독일의 큐셀, 태양전지 최고 회사는 독일의 큐셀이고 일본의 솔라 프론티어고 미국의 미아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최근에
기술 개발로 광전도 효율을 14.7%, 17.2%, 15.7%까지 올렸다. 지금 폴리실리콘의 광전도, 광을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효율이 12%입니다. 물론 이 14, 17, 15면은 와우 더 올라선 것이지만 아직까지 상업화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상용화가 된다면은 광막형 전지라면은 그야말로 왔다입니다. 건물 빌딩 벽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면은 이것이 태양광을 전기로 바꾼다. 유리에다가 온 건물 유리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면은 그것을 전부 전기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광막형 전지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유진 투자 리포터가 오랜만에 아주 좋은 리포트를 냈군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신소재를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나노신소재. 항상 상장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주군요. 고성장주로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코트라 일본 지사에서 일본의 복구 수요로 인해서 초고압 전선 수요가 한국으로부터 수입 요청이 쇄도한다고 나오고 있군요. 초고압 전선은 대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의 전기 에너지, 풍력 에너지를 전기로 끌어올리는 데는 대규모의 고압 전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성장 수요이고 특히 일본 복구 수요까지 겹친 두 가지 수요가 겹쳐 있는 영역, L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성장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정장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의 브레이크는 즉시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좀 더 세게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매우 애매한 상태였지만 이것은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아마 횡보 내지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의 랠리를 펼쳐왔던 경기 대형주보다 중소형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투자 수익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주 영역은 지금 가장 확실한 데는 대체 에너지 시장입니다. 특히 태양광 시장. 태양전지, 광막형 태양전지 시장이 급속히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C시장의 수혜를 받는 일본 복구 수혜까지 겹친 회사, 그런 회사들에게 관심을 가져가 보십시오. 약세장을 이기십시오. 건설사 워크아웃 소식에 건설주들은 장 초반 하락세인데요. 오히려 이 시기를 건설업종의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회사에 대한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투자가라면 매우 지혜로운 투자가이겠습니다. 대부분 건설회사에 물렸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실 소형 건설주에 풀 배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욕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이지요. 강한 반등이나 테마에 의한 급반등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바로 테마주 플레이, 트레이딩이지요. 이 배팅 트레이딩, 이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것인데 이러한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부실한 건설주를 피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 회사의 현금 흐름표를 보십시오. 최근에 부도난 또는 부도에 가까운 회사들,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번듯하게 몇백억씩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도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엄청난
적자, 영업활동에 한 현금 흐름이 적자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형식적으로 이익이 나지만 자금에 대한 애로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매우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면은 부실 건설자, 건설사에 대한 투기적 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은 나머지 건실한 회사들은 오히려 사업 여건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때 오히려 리플 효과, 억울하게 물결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우량, 초우량 건설 회사들은 앞으로 사업 기회가 훨씬 더 커지고 주가에 대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저평가 상태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기회로 잡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그러한 투자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매우 영리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우리 투자증권의 길계순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이 GS 글로벌을 추천하셨는데 우선 지난번 추천했던 종목 LG 디스플레이였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시죠. 네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1, 4분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2, 4분기부터는 조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돋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당시에 36,800원 정도 종가대였는데 38,050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되밀리면서 다시 36,000원대 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기관의 순매수라든지 외국인 순매수가 간헐적으로 유입되다가 금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이지 아마 개별성으로 밀렸다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주도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메이저 섹터보다는 서브 섹터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간헐적으로 움직일 것을 예상한다 그러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으로서 현재도 홀딩 및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GS 글로벌을 추천하셨는데 우선 GS 글로벌을 기업 탐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반드시 그 회사에 대한 기업을 탐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탐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GS 글로벌을 치면은 검색을 하면은 바로 그 회사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업 탐방을 하십시오. 그러면 회사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GS 글로벌 치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 소개가 나오지요. CEO 인사말, 인사말은 빼고요. 경영방침도 빼고 연역도 빼고 회사 개요를 해야 해요. 회사 개요를 보시면은 이 본사에서 어떤 영업을 하느냐. 시멘트, 소재, 에너지, 자원개발, 석유화학, 합성수지, 석유제품, 철강금속. 이것을 전부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제품들을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종합상사입니다. 종합상사. 근데 이 종합상사가 사업 개발도 하고 뒤에 레포츠 사업까지 하고 밑에 해외 사업망이 쫙 있죠. 일본, 중국, 동서남아, 중동, 미주, 호주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 찾아오시는 길로 같이 직접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역량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영역에 비즈니스 보면은 시멘트 소재, 이건 뭐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를 사다가 해외에다가 팔겠죠. 에너지, 이 에너지도 유연탄, 무연탄 이런 것들을 국내 광산에서 캔 것을 해외에 팔기도 하고 해외 광산에서 판 걸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이런 그 종합상사 중개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 영역에 보시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철강도 포스코에서 철강을 받았다가 팔기도 하고, IR 정보에 보면은, 이 회사 주가 동향, 재무 정보, 공시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공시한 내용, 국민연금에서 매매한 내용, 트러스트돈 자산운용에서 매매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인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회사에 대해서 길 부장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 회사의 업황이 좋기 때문에 추천하시겠죠. 최근에 업황이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업황 자체는 2009년도에 좀 상당히 좀 어려웠다가 2010년도부터 점차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요. 본 회사는 IMF 이후에 워크아웃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2008년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GS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예전에 주식회사 쌍용에서 GS글로벌로 이렇게 사명이 바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실적 부분이 GS그룹에 인수된 이후부터서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사업 확장을 상당히 꾀하고 있는데 최근 턴어라운드에 주목해야 될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있던 것이 화공 플랜트 전문 업체인 DKT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작을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됨과 함께 물량 부담으로 최근까지 GS글로벌이 주가가 좀 밀렸다가 지금 저점권에서 지금 터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원전 시장도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 고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 관련, 실물자산 관련 시장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철강이라든지 화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동사의 무역 분야가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호조세로 턴어라운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가장 핵심이고 이 회사 관련 경쟁사가 보면은 대우 인터내셔널, 현대상사, LG상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에 비해서 자원개발 관련해서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이 같은 경쟁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약하지 않나요? 그동안은 그랬었죠. 주식회사 쌍용이 같은 종합상사, 국내 7대 종합상사 내에서도 가장 밑에 정도의 실적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동사가 가장 강점인 분야가 이제 철강하고 시멘트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까지는 석유화학 쪽이 워낙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가 강했었기 때문에 주력인 철강과 시멘트보다는 이제 약화됐던 석유화학 쪽에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사의 그룹인 어떤 GS그룹의 GS칼텍스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인데, 즉 GS칼텍스에서 운송해야 될 각종 그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의 어떤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또 대우 인터내셔널, 현대상사, LG상사 이런 종합상사들에 비해 가지고 약했던 부분을 지금 충원하게 됐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일본 지진 사태 이후에 일본발 어떤 재건 사업의 수혜 같은 부분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철강이나 시멘트, 즉 재건 사업에 철강과 시멘트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보면 동사가 어떤 쌍용 양혈을 통한 시멘트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얼마나 보고 투자 견제 시작했습니까? 네, 동사가 향후에 성장 동료로 삼고 있는 그 화학 발전 플랜트 쪽에 신규 사업으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또 동사가 순현금이 약 627억의 투자 자산 가치가 323억 정도의 우량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 세계 글로벌 종합 상사들의 평균 PER이나 PBR을 적용해 봤을 때는 동사의 PBR이 한 13.5배, 그리고 PBR은 1.9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ROE 21%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동사의 적정 주가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한 23,000원까지도 충분히 LG 상사라든지 일본의 미쯔비시나 이초츠 상사에 비해 가지고 훨씬 저렴하게 저평가돼 할인 받을 요인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 목표까지 제시해 봅니다. 예, 투자 리스크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 이 기업 가치가 원래 예상 실적 대비 PR 13배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셨는데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PR 20배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PR 13.5배가 되려면 거의 이익 증가율이 한 7, 80% 거의 2배 가까운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만큼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턴어라운드 요소가 되겠는데요. 동사가 이제 아까 사업 영역을 이제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보셨겠지만은 석유화학 쪽 비중은 과거에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즉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쉽게 얘기해서 철강 원석 같은 경우에 어떤 무역 중개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석유화학 쪽에는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질 예정이고 또 무역 중개하는 단위 자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GS그룹에서 종합무역을 중개하는 회사가 따로 어떤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GS그룹이 GS칼텍스와 GS글로벌이 함께 이동화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08년도 인수 이후부터 조직에 대한 어떤 정비가 또 완성이 되고 또 구조조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난 8년간의 워크아웃 졸업기간 동안에 상당히 그 부족했던 부분까지 완성된 이후부터서 올해가 가장 시너지를 나타낼 효과로 지금 그룹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11년도가 실적 부분이 아마 석유화학 쪽에서 강력하게 모멘텀화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20배 넘는 PR 정도 수치가 2009년, 2010년까지 이어졌던 것들이 올해는 상당히 완화되면서 13배 내지 14배 정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종 투자 판단해 주시죠. 네, 지금 GS 글로벌 종합 상사 그룹 내 중에서 가장 낮았던 그 밸류에이션을 보였었고 굉장히 좀 소외됐지만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로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식이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주식시장 잠시 멈칫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가 $100 이하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더 이상 가기 어렵다. 유가가 $100 이하로 못 간다면 다행히 골드만삭스에는 한 달 이내로 $100 이하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군요. 왜냐? 달러 그리고 리비아 사태 그리고 또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정상 가격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경기와 내리는 주가는 다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시장은 계속 눈치 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잠시 산업 경기주 대신에 고성장주 신시장, 미래시장이 넓어지는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입니다. 가장 확실한 시장 성장 시장은 대체에너지 태양광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방막형 전지 시장이 급성장 궤도에 들어섰다고 하는군요. 방막형 시장 신대표주 그리고 또 일본의 발전 시장의 수혜가 되는 고압 전선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신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그런 관련 성장주 영역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